안녕하십니까. 플리즈라는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PLG 박수호입니다. 오늘 이제 방구석 물류라는 키워드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물류라고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류를 네이버에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필요한 양의 물품을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등을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을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저희가 물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죠. 비행기, 선박, 컨테이너 차량들 이렇게 큰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생활물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활물류가 과연 무엇을 뜻하냐라고 봤을 때 생활물류 서비스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소형, 경량의 화물을 집합,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배송을 한다. 근데 정보통신 등의 매체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를 중개하는 행위들이 생활물류라고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렵게 표현할 필요 없고 생활이라는 단어와 물류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어처럼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생활에 밀접한 물류를 아마 일컫는 게 아닌가. 생활물류가 대두가 된 건 아무래도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장 큰 이유일 건데요.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모바일 이런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아마 사회적 변화도 크게 초래가 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생활물류 하면 많이 떠오르시는 게 이제 배달이라는 단어들을 배달하면 또 이륜 배송망을 저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물류와 이륜 배송망의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이륜차 하면 사람들이 이제 퀵 서비스 또는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퀵 서비스가 아니라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들을 대부분 보면 그 토대가 푸드망, 푸드 딜리버리망이기 때문에 아마 음식 배달망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륜 배송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이 주문 앱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문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배달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배달에 대한 이슈 또한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이커머스 시장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상품이 다양화되고 또 소형화되면서 빠른 배송을 추구는 하는데 기존의 이제 사륜 배송망의 택배 방식으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륜차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음식 시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륜차를 중심으로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 시장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배달앱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음식을 어떻게 주문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면 전단지를 통해서 음식점들을 서칭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점을 선택을 하면 전화로 이제 상점에 전화를 한 다음에 그 상점에 음식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점에서는 조리라는 과정은 하겠지만 직접 고용되어 있는 배달원이나 혹은 사장님들이 직접 이제 배송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쪽에 리소스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배달 대행이라는 서비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배달 대행은 말 그대로 이제 대리운전처럼 배달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인데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구매해야 되거나 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나 그리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피크시간에 라이더들을 다수를 또 고용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점 입장에서는 외주 형태로 이 배달 대행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이 도래를 하면서 그전까지는 아까 제가 전단지로 주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단지를 온라인에서 대체를 하는 것들이 이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같은 서비스들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의 민족을 배달앱이라고 좀 칭하진 않고 이 역할은 전단지를 대체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단지 앱이라고 좀 칭하고 있습니다. 주문 쪽에서는 전단지 앱이 이제 출시가 되고 배달행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저 회색 부분, 저기가 이제 전체 외식 시장이 한 100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한 20조 정도가 이제 배달 음식 시장입니다. 20조 시장 안에서의 이제 경쟁이었는데요. 최근에 저 빨간색 80조 시장은 외식 시장입니다. 직접 상점을 방문해야지만 먹을 수 있었던 이 시장인데 시장도 이제 배달이 되는 이런 시장으로 이제 도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20조 시장에서 경쟁도 치열했지만 이 80조 시장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고
기존 플레이어들도 서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배달의 민족은 배달이 되지 않는 맛집들을 배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라이더망을 구축하는 배민 라이더스라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쿠팡도 최근에는 라이더들을 직접 모집을 하면서 쿠팡이츠라는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음식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짜장면이나 치킨 같은 기존에 배달되는 음식들은 전단지 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주문이 되게 되고, 상점과 계약되어 있는 배달 대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배달을 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배달이 되지 않는 음식점들을 배달하는 배민 라이더스나 쿠팡이츠 같은 서비스들은 직접 주문을 받아서 플랫폼사에서 관리하는 라이더들을 통해서 또 소비자에게 배달을 하는 좀 다른 서비스를 일반인들은 잘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인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품종 소량 생산이 되면서 물류에 대해서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물류로 그냥 한 번에 많은 양을 실어서 옮기는 효율 관점에서 접근하는 물류가 이제는 실시간성, 온타임, 온디맨드 이런 단어들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렵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표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는 원자재를 만드는 곳에서 제조사를 통해서 이제 유통사까지 물건이 옮겨지게 되고, 소비자는 이 유통사랑 직접 컨택을 해서 물건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마트에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물건을 사게 되는 구조였는데, 이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페이를 하는 순간 물건을 겟을 하게 됐는데, 이 온라인 시장이 도래하면서 나는 이미 온라인으로 페이를 했는데 물건은 저한테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루 뒤에 오거나 이틀 뒤에 오거나 아니면 1시간 뒤에 오거나, 소비자는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이미 페이를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내 손에 만지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겁니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니 빠른 배송이니 온타임 배송이니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필요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 페이를 했기 때문에 저 물건을 바로 만져보고 싶은, 겟을 해보고 싶은 그런 니즈이기 때문에 이 니즈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물류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로 좀 자세히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고, 저 회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택배 물동량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액은 커지고 있지만 물동량이 쫓아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쇼핑 거래액은 커지고 있는데 택배로는 그 니즈를 다 못 맞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쿠팡과 같은 업체들은 외주 택배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쿠팡맨이라는 물류망을 통해서 유통과 물류를 결합시킨 모델로 가는 구조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유통을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전략일 겁니다. 쿠팡 말고도 롯데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다양한 유통사들이 있죠. 이 유통사들이 기존 방식대로 사륜차, 즉 택배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사륜차는 우리나라 도로법상 주정차 금지고요, 좁은 길, 일방통행 등 도로상의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하려고 해도 멀리 세워놓고 끌고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환경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순회 방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애가 특정 분유를 먹지 않으면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유를 시켰는데 이미 오전에 택배 기사님이 배정이 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 물건이 오기까지 3-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미 1톤 트럭에 그 해당 지역의 물량들을 다 실어서 순회하면서 순서대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인력들이 배차가 되고 나서도 물건을 늦게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륜차가 좀 대체해주지 않을까라고 이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륜차는 주정차나 일방통행이나 이런 도로상의 제약이 없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기대심이 많이 높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유륜차 때문에 마이크로 거점, 마이크로 풀필먼트, 허브 앤 스포크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라이더가 근거리 배송을 하면 효율이 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수의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륜차를 퀵이랑 음식망이랑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퀵보다는 음식망을 얘기를 하고, 최근에 라스트마일에서 이슈가 되는 업체들이 푸드망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음과 같은데요.
음식망은 음식을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멀어도 3km 반경 내에서만 배달을 하는 근거리 배송망이고, 퀵은 아예 서울시 전체를 커버를 한다든지 중장거리를 커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점 중심으로 일어나는 근거리 배송은 이륜차 중에서도 퀵보다는 푸드망이 좀 더 핏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륜차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요즘에 많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더 활성화가 되고 생활물류에 이제 관심도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CEO인데요. 플랫폼사들은 새로운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고객들이 우리의 플랫폼을 경험하기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씁니다. 쿠폰을 쏜다든지 아니면 뭐 장려금을 준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생활물류, 비대면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경험을 하게 됐고, 경험을 직접 하지 않으셨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옆에서 보시면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는데 코로나라는 이슈를 통해서 다수의 인력들이 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해봤다라는 건 엄청난 이슈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5년, 많게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앞당겨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배송, 배달, 생활물류는 좀 더 크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대면 소비가 계속 늘고 있고, 또 배송할 인력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로봇이 배송하면 어떻냐, 아니면 또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으로 대체하면 어떠냐, 뭐 이러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 소비가 확산이 되고 늘어나는 택배 물동량 때문에 물류 플랫폼이 이제 정말 필요하구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온라인 쇼핑도 작년 대비 올 연초 자료들인데요,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품목들도 기존에 배달이 많이 되지 않던 신선식품들도 많이 시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물류는 많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시장에 대해서 플레이어로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전망을 한번 공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상되는 건 아무래도 라이더들이 이쪽 시장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음식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점심, 저녁 이때만 거의 많이 먹죠. 그래서 물량이 점심 피크 시간과 저녁 피크 시간에 몰립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은 물량이 결국에는 그 점심과 저녁 시간에 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기존의 전문 라이더든 아니면 일반인 배송원이든 시간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은 내가 원하는 수익까지 도달할 물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플랫폼사들은 라이더들이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에서 그 배달 대행사도 치킨집 하나를 배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치킨집을 대상으로 어디까지 배달을 할 거다라는 배달 가능동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배송을 하지 않았던 유통사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점, 직영점들을 다 배달하기 원할 건데, 그렇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배달망과 그 지역에 있는 가맹점, 직영점을 매칭시켜주는 매칭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배달 가능동에 대한 이슈들이 생겨나면서 라이더들의 공차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큰 이슈가, 예전에 배달되는 건 짜장면, 족발, 치킨 이런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뻔했습니다. 치킨은 몇 분, 짜장면은 몇 분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0조 시장에 있는 배달이 되지 않던 음식들도 배달이 되는 세상으로 오면서 조리 시간이 너무 다양화되면서 상점까지 픽업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너무 다양해져서 이런 부분에서도 딜레이 현상들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은 실제 현장에서도 지금 발생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이슈들을 일반인들은 직접 보시기도 어렵고, 보시기 이전에 이미 코로나 때문에 배달량이 총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라이더 자체가 아예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 주문이 폭주하고 있고 라이더 확보가 힘들다, 라이더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플레이어들은 일반 라이더들도 점심시간과 저녁 피크 시간에 조금 모집을 해서
이런 라이더 부족 상태를 좀 어떻게든 커버를 하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또 하나 예측되는 부분은 푸드 이륜망이 전자상거래 시장, 택배가 하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제 역할로서 이제 참여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음식 배달망이 3km 내외에서 움직이는 근거리 배송망이기 때문에 뭐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트나 슈퍼를 중심으로 배송은 보통 3km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거리를 넘어서면서 할증이라는 요금이 붙으면서 오히려 유통사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로 맡겨서 빨라지긴 하지만 마진보다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한 번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보다는 실시간성은 좋으나 적재량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 통에 물건을 담을 때 부피나 무게에 대한 이슈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사 대비 처리할 수 있는 SKU가 제한적일 거다라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폭발적으로 이 시장은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할 건데, 양적 성장보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질적으로 해결해야 될지가 아무래도 앞으로 더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나면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을 해서 또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